네, 차기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하게 됩니다.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기에 적합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왜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한가? 잘 아실 겁니다. 그 목적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부 조직을 대응시켜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.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그 국가의 새로운 동력 창출이라든지 국가의 발전 방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유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그 행정체제의 변화의 하나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.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1948년 이래 71차례나 단위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거의 1년에 한 번씩 변화된 모습을 아실 수 있고요. 여기에 덩달아 과학기술 행정체제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환경 변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모습보다는 그 하나의 정권의 정당성 또 정권이 추구하는 그 목적 국가나 국민이 바라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정체제 조직 변화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만약 그런 경우에 보면 그 많은 코스트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지난해부터 갑자기 대두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제3차 물결의 그 한 흐름입니다만은 또 다른 형태의 그 생산 방식 또 사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그 행정 조직, 행정 체제의 설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제4차 산업혁명이 뭐냐? 지금 지난해 클라우스 슈밥에 따르면 조금 복잡한 겁니다. 복잡하게 지금 얽혀서 돌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게 피지컬, 사이버, 바이오, 디지털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슈밥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 보면 바로 이 지능정보기술, 지능과 정보가 피지컬한 부분에서 연결돼서 돌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세상,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. 빅데이터를 장착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지능형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제4차 산업혁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R&D 행정체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R&D 예산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재량 지출적 성격을 갖습니다. 아마 행정학 하신 분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재량 지출권이라는 것은 의도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기속돼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줄이든지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재정 지출의 확대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당한 예산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게 앞으로의 R&D 행정 예산 형태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. 아울러 지금 연구 자율성 확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는 그러한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변화,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.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큰 전략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현재 구조는 아시다시피 전략기획 기능은 국가심 체제로 가 있고요. 또 부처의 사업 전략 기능은 부처로 가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게 현재의 구조입니다. 아울러 전문 기관이 부처의 사업을 대행해서 집행하는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. 그리고 R&D 예산 배분 조정도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와 바로 국가심이 좀 이분화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. 국가 차원의 R&D 전략이 실제로 부처 차원의 R&D 전략으로 연계되는 고리가 좀 약합니다. 이건
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제로 이러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서 부처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처는 독자적인 법, 또 독자적인 사업을 가지고 그 부처의 어떤 전략을 반영하는 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구조들이 앞으로 조금 그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울러 지금 특히 좀 강조해야 될 게 그 지금 R&D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도 그 행정 체제나 그 과학기술 행정 그 조직 문제에서 같이 한번 그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뭐 평가가 굉장한 많은 그 이 활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뭐 키스텝도 활발하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금 더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평가에 대한 조정 부분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.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 정부가 수립되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. 그 이번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전 정권에서 마련돼 가지고 그 차기 정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차기 정권이 이를 조금 수정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 행정 체제를 좀 변화시키는 이런 모양들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 과학기술 행정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. 조금 더 그 전 정부에서 보다 그 차기 정부가 좀 요구하는 그 철학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반영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형태를 좀 고려하는 그 쪽에서의 그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, 준비, 기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렇다 그러면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재설계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. 4차 산업혁명기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어떠한 그 형태로 다가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부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. 좀 그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좀 국가적 담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생산 방식의 변화만이 아니고 사회, 경제, 정치, 문화적인 전반적인 제도의 변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계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인문사회, 문화, 그 다양한 그 계층의 그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해 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국가적 담론을 추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 뭐 국회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4차 산업혁명기에 많은 부분 정부가 좀 주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러한 논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섹스 대학의 마리아나 마츠쿠아토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기업가형 국가 뭐 이런 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는 정말 다양한 혁신 원천 기술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민간에 맡겨서는 결국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원천 기술들은 정부가 만들어주고 그러한 그 혁신 원천 기술들을 민간이 그 사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. 저는 뭐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즉 대한민국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지원만 해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그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상당한 이 유행이 됐을 때는 정부가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유행에서 벗어나자 정부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그 제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의 개발에 전반적인 그 노력을 좀 퍼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DARPA죠.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같은 곳이 그러한 혁신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도 좀 그러한 부서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좀 혁신 원천 기술들을 좀 개발할
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앞으로 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재 육성입니다. 과연 어떻게 정부가 그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한 인재들을 키워나갈 것이냐, 창의성을 가진 인력들을 키워나갈 것이냐,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고려되고 있고요. 아울러 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 많은 노력들, 그리고 그러한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여기에 또 재미있는 하나가, 이건 뭐 그 이창원 교수께 제안한 부분인데, 기존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자를 육성하자. 저는 뭐 이 말이 조금 말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예상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형태로서 그 이러한 인력을 키워내기 어렵다는 거죠. 정말 새로운 핵심 역량을 갖는 인력들을 좀 키워야 된다. 그리고 이러한 그 관련된 교육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돼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. 그리고 이 또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것,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기획재정부가 중기 재정 계획을 그 수립하고 있습니다. 그 중기 재정 계획하고 연구개발 시스템 간에 아직까지도 좀 그 원활한 그 연계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물론 그 국가 그 재정 그 운용 체계는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R&D만 전반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는 모든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걸 같이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.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그 R&D 예산 총량 추정을 한다든지, 그리고 별도의 예비비 제도 같은 걸 둬가지고 좀 시급할 때 이걸 다시 그 반영하게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연구개발 시스템을 좀 전환이 또 필요하다.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또 그 유사 그 중복 영역에 대한 좀 조정 역할들,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그 진행해 나가야 될 것 생각되고요. 전문위원회 체제가 조금 더 그 확고하게 좀 운영될 수 있는 형태,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는 그 시스템으로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형태에서 그 일종의 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는 걸 좀 제안했고요. 드디어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방안입니다. 크게 4가지 방향이고, 아마 두 개가, 하나는 과학기술계가 지금 바라는 쪽, 또 하나는 지금 행정학자들이 바라보는 안입니다. 저는 뭐 여기서 그냥 제안만 하는 형태로 하고, 뭐 여기에 대한 활발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로 만들고 그 과학기술혁신부 부총리 부서로서 신설하는 방안입니다. 뭐 이 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그 실제로 이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그 정책 조정이라든지 주요 그 의사 결정, 기획, 그리고 R&D 예산 배분 기능을 같이 가지고 그 진행하는 형태입니다. 여기에 이제 사무국 형태로 그 부총리 부서인 그 과학기술혁신부가 신설돼서 운영하는 형태, 즉 기존에 그 하고 있는 많은 그 기초 응용과 관련된 R&D 부분들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있듯이 뭐 여러 가지 거대 원천, 그 원천 기술, 뭐 거대 과학, 또 미래 성장 동력을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아마 이런 경우에 그 정부 R&D 예산의 뭐 한 70~80% 정도는 과학기술혁신부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, 각 부처들은 이런 결과들을 실제로 이 사업화한다든지 산업 현장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들을 지금 진행하는 형태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혁신전략부를 지금 보면 그 기획재정부가 실제로는 약간 그 집행부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기획부서입니다. 기획부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, 그와 같이 혁신전략부를 부총리 부서로 두고 그리고 고등과학부를 신설하는 겁니다. 이 경우는 그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그 고등 그 교육과 기초 응용을 같이 그 수용을 하고, 그 혁신전략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 기획, 뭐 여러 가지 성장 동력, 그리고
그 새로운 여러 가지 조정 문제, 예산 배분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그 행정 조직을 이원화하는 형태입니다. 이런 그 혁신 전략부를 그 지금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와 거의 같은 그 이 위상으로 두고 이 고등과학부 뭐 아마 이 경우는 아마 교육부가 조금 이제 달리 변화되겠죠. 그 고등교육 기능을 가져와서 기초 그 응용 연구와 결합해서 같이 하는 고등 과학부를 신설하는 이 과학기술 그 정체성을 가진 조직이 두 개로 나눠지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. 아마 요 두 가지 안들이 아마 과학기술계에서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4만은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와 교육과학부를 신설하는 안입니다. 이건 이제 그 과학기술전략회의가 현재 뭐 마련되어 있습니다. 조금 더 그 지금 국가심이라든지 자문회의 기능을 여기 합치고 교육과학부는 교육기능과 기초원천 연구기능을 가지고 수행하는 형태입니다. 다만 여기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R&D 기능에 대한 그 R&D 예산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. 실제로 여기 그 이창원 교수가 제안한 거로 보면 R&D 기능을 여기서 갖지 말자는 형태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. 아마 많은 행정학자들이 조금 그 과학기술 쪽은 그 실제로 R&D 예산을 조정하고 배분하는 역할 그리고 평가하는 역할들을 따로 떼내자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쪽에 그 하나의 안으로 나타난 부분이고요. 뭐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개발 기능하고 고등교육 중심의 그 기초원천 연구 기능을 그 전체 통합 관리하고 이를 그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서 전체 그 조정하고 운영하게 하자. 그 뭐 여기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그러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 배분 조정하고 평가 기능을 실제로 기획 조정 기능하고 분리했을 때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그 합리적으로 그 연계시켜 유지할 것이냐가 하나의 숙제로 지금 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행정체제 개편 방안 4는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고 국가연구개발처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. 뭐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 실제로 고등교육 기능을 가져오지 못할 때 그 연구개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연구개발 기능들을 기초응용 중심으로 그 운영하는 형태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로서의 어떤 크기가 그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연구개발처를 신설하고 뭐 여기 그 이창원 교수께서 제안한 건 뭐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신설해서 이관하자는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그 조금 적어지는 순수한 그 연구개발 부분만을 그 유지해 나가는 안입니다. 뭐 물론 이 안은 과학기술계는 바라지 않죠. 실제로 그 순수한 연구 기능만을 수행하는 하나의 부처,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과학기술처와 같은 기능들을 다시 한번 그 부활시켜서 그 운영해 나가자는 그런 안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뭐 결국 그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, 그리고 이 그 국가연구개발처가 타부처와의 어떤 그 적합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, 그리고 R&D 예산은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돼야 될 것이냐, 여전히 논의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제안된 것들은 이렇게 그 과학기술계 원하는 안 2개, 그리고 이 그 행정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안 2개, 이렇게 해서 전체 4개 안을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. 그 사회 경제적 변화,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정합성, 그리고 조직 내 정합성,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그 차기 정부 제4차 산업혁명기에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그 정말 국가와 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그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